무효공간, 이 공동화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나무 많죠? 나무 안에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가고 여기 겉에서만 돌죠. 왜 겉에만 돌 거야? 꽃눈은 왜 겉에만 올 거야? 햇빛이 겉에만 오니까. 최대한 수가 내부까지 햇빛이 들어와야 이 무효 공간을 최소화시켜서 결과지를 골고루. 우리 사과나무는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 수확을 내야 되잖아. 그죠? 똑같은 나무인데 여기 비면 밖에 붙지 못해서 수양성에서 떨어지고 나무만 커지고 전정할 때 힘들어지고. 최대한 전정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 이유. 햇빛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햇빛을 나무, 곳곳, 구석구석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지를 하셔야 돼요. 전지를 처음에 할 때 무조건 이 생각부터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떻게 하면 햇빛이 잘 들어갈까? 잘 들어가야 이제 꽃눈 분화가 잘 되고 결과지가 잘 나오니까. 자, 햇빛이 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꽃눈 분화. 꽃눈이. 사과가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꽃눈이 좋아야 돼요. 씨앗부터 좋아야 된다. 그 좋은 꽃눈, 여기 있죠? 좋은 꽃눈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 10에서 25cm 이 결과지 사이에서 제일 좋은 꽃눈이 나옵니다. 이 제일 좋은 꽃눈을 받으려면 햇빛이 많이 받는 부분에 이런 결과지가 많이 나와요. 이런 결과지를 최대한 얇고 야들야들한 이런 가지를 최대한 많이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차이점 아시는 분. 왼쪽은 우리 흔히들 보는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형 세장방충이라고 하죠. 일반 우리가 많이 보는.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새측지 세장방충이라고. 나리타형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나리타형이고 이게 세장방충입니다. 이 모양이. 이게 기존에 우리가 늘 많이 해오던 거고,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나리타 선생님이 만든 새측지 세장방충이라고. 이 차이가 뭐냐? 이거는 측지를 그때그때 받아서 쓰고 갱신하거나 딴 걸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 좀 진해 보이죠? 측지가. 이게 골격지라는 거예요. 골격지. 세장방충과 나리타의 가장 큰 차이점, 골격지가 있다 없다, 이 차이입니다. 자, 나리타형 하려면 이 골격지를 초기 생육 3년 동안 유인과 적심을 통해서 골격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는 변화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측지에 나온 별가지만 계속 갱신하는 전지가 엄청 쉬워지겠죠. 이거는 계속 우리가 작전을 짜야 돼요. 이걸 베면 여기 내년에 나올까? 요거 베면 이걸 벨까 말까부터 일단 전지할 때 항상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초기 생육 때 3년 동안 나무 만들어 놓으면 좀 전지가 많이 쉬워진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 두 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냐? 요 유인이에요. 유인. 이 새측지 세장방충 나리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옆에 측지가 아상을 넣어서 측지를 받으면 20cm 때마다 적심을 하고 이 클립으로 계속 골격하면서 수평으로 계속 측지를 만들어 가야 돼요. 골격지를, 뼈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고 나서 거기서 이제 사과를 달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엄청난 노동력과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고, 초기 3년 동안 수확량이 좀 많이 적어요. 기존 세장방충보다 한 1, 2년 정도 이 사과 달아먹는 게 좀 늦어집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좀 좋다. 그렇다고 세장방충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수용이 있다. 기본적인 수용을 알고 가려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새측지, 이게 나리탕이죠. 3년까지 발생한 측지를 적심, 절단, 유인으로 계속 20cm 때마다 20cm 크면 적심하고 유인하고, 적심하고 유인, 이클립을 유인하고.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나무 가지 초반에 엄청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가서 가셔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런 골격지만 이렇게 만들고 이런 나무의 수형만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 좀 수량성도 높고 많이 세장방충보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요즘 많이 핫해졌던, 이거 다 보셨죠? 고밀씨 키 큰 세장방충.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햇빛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볼까 고민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고를 높여서 햇빛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오는 게 키 큰 세장방충. 이거는 좀 기술력이 많이 요하고, 이 단점이 뭐냐면
상단까지 약이 잘 안 갑니다. 요즘에 노즐이 잘 나와서 가긴 가는데 예, 탄저병 같은 거에 아주 취약하는 약이 잘 안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수량성에서 엄청 많은 수량성이 있습니다. 자, 전지하는데 요즘은 아상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상을 해서 홍로는 내고요. 후지라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제식 2년차 때부터 아상을 무조건 넣으세요. 최대한 우리가 고수면 나는 나무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도 나는 내 필요한 가지를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옆에 측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방향대로 골라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향대로 솎아내면서 측지를 골라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갱신하거나 새로 심을 때는 제식이 했을 때 아상은 무조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상은 여기 살짝만 끄십니다. 살짝만. 잎에서 먹은 양분은 뿌리까지 가는 거는 나무 안에 중심으로 가고요.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은 나무 겉에 있는 부분으로 올라가거든요. 도간, 옆에 있는 도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양분을 저기서 한번 탁 커트해주면 양분이 여기 보이겠죠. 보이면 여기서 스파이크라 해서 가지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아상을 해서 최대한 곁가지를 많이 받아놓고 받자마자 이쑤시개로 유인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이 작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쉬워요. 나중에 수영 만들기가 쉬워요. 상단부에 최대한 약하고 야들야들한 가지를 기준으로 수고를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나무 전정은 여기서 측지를 받아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햇빛이 안 가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농가들을 보면 위에는 뭘 했죠? 꽃잎이 좋다 했죠? 그 따기 아까운 거야. 못 답니다. 한 해만 따먹고 버려야 되겠다는데 결국 다음에 가대지에 또 좋은 꽃잎이 나와서 계속 못 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위에 계속 위에만 가범부해지고 가 쓴 것처럼 위에만 넓어지고 사과나무가 네모내지죠. 사과나무 세모내져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는 측지를 주면 안 되고 최대한 무조건 주간부 가까이에 사과를 달되 결과지를 무조건 한 번 먹고 무조건 갱신해 주셔야 돼요.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상관없어. 안 나오면 밑에 다 나올 겁니다. 여기 안 나와도 밑에 나오니까 위에는 계속 미련을 버리세요. 위에는 항상 가까이 붙이거나 무조건 결과지 한 번 먹고 바로 자르서 갱신하는 걸로. 상단부에는. 이거는 겨울에 전쟁할 때는 하다 보면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를 놔두면 가면 계속 거기는 그 이듬해도 거기는 뭐가 안 나와요. 아까워요. 표시를 채워놔요. 표시를. 지금 이건 유인하는 이걸로 표시해놨지만 뭘 딴 걸로 뭐 다른 옷 하든가 이거 이제 물 올라오면 내가 좀 줄로 유인해서 이 공간을 좀 쳐야 되겠다 하는 곳은 표시를 해놓고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계속 그냥 이 사과나무가 생을 닿을 때까지 이 공간을 비공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이런 거 있으면 아까우니까 최대한 표시를 해놓고 물 올라오면 당겨서 공간을 메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수영의 전전의 기본이 뭐냐면 주간보다 3분의 1 이상 되는 가지는 다 잘라내야 됩니다. 원래. 이게 경쟁되기 때문에 양분이 굴러가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게 주간인데 주간보다 측지가 더 굵죠. 이게 3분의 1 이상 됐을 때 잘랐어야 되는데 이게 주간이 3이고 측지가 1일 때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잘랐어. 그러면 이게 경쟁지가 돼서 주간보다 더 힘이 세져서 이렇게 굵어집니다. 양분이 일로 다 빨아먹고. 그럼 위에는 보나마나 사과나무가 형편이 없겠죠. 사과나무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못 잘라서 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발견했습니다. 잘라야 되는데 맞아 주간보다 크니까 잘라야 되겠다 하시고 나 배운대로 해야지 하는데 이걸 싹둑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갑자기 굵은 가지가 파라나가 떨어지면 옆에 있는 사과 전체가 양분에 영향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잘라야 되는 건 맞지만 한 번 정도는 중간 정도에서 결가지 부분에서 한번 잘라가지고 사과나무를 적응시킨 다음 요 안쪽에서 뭐 꽃눈 몇 개 있으면 여기서 사과를 따먹고 그 이듬해는 무조건 이거는 잘라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면서 중간에 자르면서 여기 어디 부위에 내가 다음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는 예비직로 적심을 해서 예비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거 잘라야 된다고 배웠다 하면서 싹둑 자르시면 이제 꽃눈이 다 태워가지고 양분이 이 많은 양분이 다
자른 만큼 그 이상으로 사과나무는 다시 나오거든요. 반발하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고 사과나무를 적응시켜서 베내시면 됩니다. 자, 옛날에는 이걸 싹둑 잘라라고 배우셨죠. 이렇게 들으셨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지만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지흉을 놔두고 이걸 다 자르면 사과나무가 너무 병 피해도 많고 병 침투 그것도 많고 회복력도 늦어진다 해서 이렇게 안 하고 지흉과 굵은 가지 개념, 굵은 가지만 그냥 좀 3, 4년 되는 옆에 측지 짧은 거는 그냥 싹둑 자르시고 좀 이렇게 그냥 바짝 자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굵은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흉을 놔두고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하사병. 전지는 이거 기본 끝나고요. 하사병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하사병 약제 신청 안 하신 분? 손들어 봐요. 식자 안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하사병 약제. 개연체 등록증 가지고 뽑아서 센터에 내방해주세요. 무조건 하사병 무조건 회장님 저 사진 하나만 좀. 그 무조건 신청하셔야 됩니다. 알죠? 하사병 약은 필수예요. 필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